건축법상 건축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요약집 203쪽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먼저 건축은 5개 행위를 말한다. 1번 나와있죠. 신증, 개, 제, 이. 이때 이축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축 하면 틀리고 이전이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이전의 뜻이 뭐냐 그러면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옮겨야 됩니까?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됩니까? 해체하지 않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해체하고가 틀렸죠. 해체하고를 해체하지 않고 그래야 돼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지 그 말 중에 같은 데에 대해서 자,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 이 기존 건축물로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는 4개 바보 지주를 말하잖아요. 이 기존 건축물로 내력벽, 기둥, 바다, 보호, 지붕틀, 주계단 이 주요 구조부를 그대로 나눠놓고 같은 대자는 다른 치로 옮기는 걸 이걸 이전하죠. 이걸 다른 데로 옮겨버렸다.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러면 이건 절대 이전이 아니죠. 바로 이것은 나대지로 옮겼다 그러면 신축이라 하고 기존에 어떤 건축물 있는 그 대지안으로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이건 증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기 위한 요건은 2가지가 다 충족된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치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때 한번 포인트 주고 전부 철거하고 그 말 그 다음에 그 대지에다 정정 규모를 초과 그때 정정 규모를 초과해버렸다 그러면 뭘까요? 신축. 정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게 축조했다 그럼 뭘까? 뭐예요? 개축. 개축 알죠? 개축. 자 그래 개철이다 개철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철거 나면 개축. 그리고 더 크졌다 그러면 신축. 재해로 멸실됐다 정정보다 더 크게 져버렸다 그러면 신축. 정정과 같은 연면적 보면서 다시 축하면 재축. 이렇게. 자 그래서 4번 바로 봐두시고 4보면 개축은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하고 정정과 같은 규모 보면서 다시 축하했다 그러면 개축 맞고. 5번 증축.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넷 중 하나를 늘리면 증축이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꼭 이 4개를 암기해야 돼요. 기둥을 늘린 것도 증축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틀려요. 창문틀을 넣은 것도 증축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도 틀려요. 그거 다 증축 아닙니다. 그 다음에 62번 이것은 214쪽부터 217쪽에 있는 건데 건축상 건축허가 건축허가 거부 틀린 거. 1번 이것은 214페이지 있습니다만은 건축허가권자는 7명이 있어요. 그 7명 중에는 누구는 아닐까요? 그렇죠. 도의사는 절대 아니다가 중요해요. 이 충남 도의사, 경기 도의사, 팔도 도의사는 절대 허가권자 아니고 팔도 도의사 밑에 있는 시군의 시장군수 허가권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도의사는 허가권자 아니고 뭡니까? 사전 승인권이라 그렇죠. 그 지역의 시장 군수가 허가 신청 받았다. 그때 도의사한테 승인 신청해서 승인 도의사한테 받고 바로 허가를 내주게 되는 건이 있다. 그래서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허가권은 아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허가권자입니다. 1번 도의사만 X. 그 다음에 2번 이때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 6대 광시에 있는 땅 여기에서 바로 규모가 21층 이상이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증축 이런 건에 대한 허가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그 지역의 특별시장 광시장이지 구청장 아니다. 다만 창고 공장은 제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규모 미만이면 구청장한테 허가받지만 이 규모 이상이면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시는 광시한테 허가받는다.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시는 허가권자 이원화됐다. 이 규모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시장 미만이면 구청장. 3번 4번은 216페이지 있습니다만은 건축허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건데요. 마지막 보면 건축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은 건축허 거부죠. 법적으로 건축허의 법적 성격은요.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허가권자도 허가시행 받았다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 딱 구별해서 허가시행하면 자기도 법에 구속당해서 건축 허가라고 하는 행정일을 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걸 기속적 행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건은 외해를 둬가지고 기속성 완화해서야 설령 허가권 구별해서 허가시행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하지 않아도 합법적이다라는 건이 있죠. 먼저 시설 두 가지하고 지구 두 가지. 시설은 무엇을 허가 거부하도록 하고 있느냐, 거부해도 된다고 되어 있느냐, 일수기. 일수 뜻은 알죠? 위락설하고 숙박설. 약자로 일수기라고 암기라고 그랬어요. 위락설, 숙박설 약자로 위자고 숙자, 일수기. 일수기라는 건축 용도 규모 형태가 주관경출, 교육환경출. 이 교육환경 주관을 고려할 때 정말 부적하다 인정되면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 4번 나오죠. 4번. 찾나요? 4번 일수기. 4번 보면 일수기. 이게 주관경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족하면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지구 두 가지.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이 안에 있는 땅에서 바로 건축하겠다고 허가시에 들어왔는데 그 도면 보니까 설계도서 보니까 지하층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 거실용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름에 물난리가 가장 먼저 지하층도 발생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건축을 거부해도 합법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 그 다음에 5번은요 건축의 필수적 취사유죠. 217페이지. 아까 했어요. 우리가 건축을 받았다 그러면 몇 년에 건축공사 들어가야 되냐? 2년. 공장만 3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에 보면서 착수에 연장받을 수 있냐? 1년.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것다 포인트 잡고. 자, 그리고 이 기간 내에 공사 착수했긴 하나 공사하려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또 취소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자기 대지의 소유권을 경매, 공매로 착공신고 전에 상실됐다. 그러면 그 상실된 날부터 몇 개월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할 때도 취소해야 되냐? 6개월. 이런 것들을 217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 63번 이것은 211페이지 있죠. 사전결정 신청 옳은 거 이렇게 되는데요. 1번에서 알을 것은 사전결정 신청은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대지 준비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이걸 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 허가받아서, 그리고 허가받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뭔가 이런 것들을 미리 허가권자한테 알아보는 절차가 사전결정 신청 제도인데요. 이 사전결정 신청은 허가 대상만 인정되지 신고 대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1번에서 알아볼 것은 그거예요. 1번에서 알아볼 것은 허가 대상 보통 3층 이상인 거예요. 3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200 정도 이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도시에다 건축할 때 주로 그래요. 허가받은. 그런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누구한테 이걸 신청하느냐? 허가권자. 1번. 허가권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허가권자 아까 7명 있었죠. 그래서 그네들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1번. 1번 맞고, 2번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자기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건축, 허가받아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건이 건축인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건이다. 뭐 16층 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축인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건이면 심의도 밖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또 교통유발설은 교통영향 검토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면 그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있다로 수정하시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이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준비해서 들어왔던 대지면적, 그게 대지면 미루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규모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바로 사전결정을 해주기 앞서서 미리 그쪽 장하고 꼭 협의를 해야 돼. 협의. 그때 누구하고 협의되냐? 환경부장이라든가 지방환경건설장과 협의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3번 뭐가 틀렸을까요? 건축 면적 할 때 그걸 주시고 대지 면적 수정했나요? 건축 면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지 면적.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다가 여기다 줄 거예요.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건설장과 바로 마지막에 협의해야 된다. 그때.
그 다음에 4번. 이 사정결정을 허가권자가 해서 신청자한테 통지해 줬어요. 그러면 네 가지 법에 의한 것을 받은 걸로 간주해 줍니다. 약조로 뭐라 합니까? 국산농화. 그래서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산지법상 산지형 허가, 농지법상 농지형 허가, 하천법상 하천점용 허가 여기까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가 X. 그것은 받은 걸로 의제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X차 네 가지만 받은 거죠. 국산농화. 건축안을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 이제 5번 보세요. 사정결정 통지 오늘 날아왔다. 그러면 그날부터 몇 년에 정식으로 건축안을 신청해야 되는가? 2년. 그렇죠? 2년. 2년에 신청하자면 사정결정 효력은 상실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1년 틀렸어요. 건축가 별도로 받지 건축가 받은 걸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4번. 64번. 이것은 217페이지 있는 건데요. 미관계산 건축공사 현장 미관계산 안전관리 그 예치금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아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 4번이 왜 틀렸을까요? 1%죠. 이 수치는 꼭 암기하세요.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이 제일이다.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은 1%다 이거. 그 다음에 남으면 맞고요. 65번 보기에 그 64번 5번 지문은 좀 읽어두세요.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 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몇 년을 경과하면은 건축주한테 서면 고지하고 아까 예치했던 예칭을 사용해서 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2년 이거. 2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건축주가 스스로 돈 들여서 싹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야 우리가 한다 라고 통지하고 아까 예치됐던 예치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요. 사용. 예치금을 사용하여 그 말이 중요합니다.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65번. 자, 이것은 건축법령에 규정된 여러 가지 주요 기간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하고 5번을 비교하시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을 비교할 거. 1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216페이지 있습니다만은 건축 허가 제한과 허가받는 건축물 착공제한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때 제한기한은 원칙 2년 이내로 하되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정말 수치 원칙 2년을 하되 몇 해 안에 몇 년만 제한기한 연장할 수 있냐? 1회 하나요? 1년. 맞습니다. 그거하고 5번을 비교하라고 했죠. 여러분이 건축허가 받아갈 때요. 2동 세우겠다가 하나에 대지했다가 2동 세우겠다 허가받았어요. 이렇게. 대지 하나 준비해서 여기다 이만한 거 하나 짓고 여기다 이렇게 짓겠다라고 허가받았다 합시다. 근데 이 공사가 끝났어. 그래 이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때 원래 2동 다 공사 완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신청해서 합격하면 사용 승인 내주는데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다 완료되지 않았다. 전체 허가받은 내용 전체가 완료되지 않고 일부만 완료됐다. 그러면 독립해서 이거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임시 사용 신청을 해서 허가권자한테 건축자. 그래 검사에서 법령에 맞게 건축되어서 사용한 대칭을 얻겠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서를 줘요. 이때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으면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은 2년 이내로 하되 바로 이 대형 건축공사가 한 2년 이내에 안 끝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그 공사 기간까지는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회 하나여 1년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 틀려 이것은. 이거하고 1번 지문하고 헷갈려서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번 지문은 225페이지 있는데 요약집. 건축물의 임시 사용 승인해서 원칙 2년 이내 외회가 틀렸어. 1회 하나에 1년 이내에 보면서 연장 하나다 그 말 쳐버려요. 1회 하나에 1년 이내에 보면서 연장 하나다 그 말 쳐버리고 거기다 대형 건축물 바위를 뜨는 공사 안방공사라죠.
대형 건축공사라든가 또는 안방공사인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간단하게 너무 기니까 그 옆에 있는 공사들 대형 건축공사 끝날 때까지는 임시 사용생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225페이지 있으니까 참고로.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5번. 그리고 2번과 3번, 4번은 218페이지 있는 건데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미리 사전 신고한다. 멸실은 천재임인 당하고 나서 사후 신고인데 멸실 후 30일이 한다. 건축공사를 들어갈 때 착공신고서 내야 하는데 착공신고는 오늘 오후라도 공사 들어가면 그때 착수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것도 받으세요. 단 여기서 시험꾼은 또 알아둘 것은 멸실신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철거신고 그때 신고신고 3번과 4번 신고신고에다 줄 거 봐요. 그때 신고신고는 어디다 갖다 하느냐 이제 이것도 알아야 돼. 철거신고가 됐든 멸실신고가 됐든 신고서는 어디다 갖다 대냐 신고서는 여기다 신고해야 된다. 그 건축물이 있는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그리고 군수 자치구청장 얘네들한테 갖다 철거 멸실신고서를 갖다 제출해서 신고합니다. 이거 가지고 또 출제했네요. 여기 광역시에 있는 건축물 여러분이 건축주다 철거를 하고 싶다. 그때 철거 예정일 철거 3일 전에 한대 철거 예정일 철거 신고서를 할 때 낼 때는 여기 광역시장한테 갖다 낸다. 구청장한테 갖다 낸다. 구청장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시도사에게 갖다 내라 이렇게 나왔어요. 시도사는 여기 특별시장 뭐 광역시에 다 포함되는데 틀린 소리예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66번을 보면 이것은 214페이지 있는 건데 건축법상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시장수가 계룡시장이 충남 도지사한테 그 말이겠죠. 시장수가 바로 건축 허가를 하려 할 때에 도지사님한테 가서 사전 승인을 받아는 게 있다. 아닌 거. 자, 1번 아까 했으니까 맞고 2번도 맞고 그런데 이제 3번 이 주관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다. 그러면 유수기는 무조건 승인받아요. 규모와 관급시. 3번 규모와 관급시 모든 유수기는 사전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근데 4번과 5번 자연환경 보호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 지정 공고했다. 그러면 무조건 승인받으는 게 아니라 규모가 몇 층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5개가 사전 승인 대상이죠. 5개 뭐냐 약자로 유숙 011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유숙 011 유숙 011 이때 유락설 3번 4보면 유락설 숙박설 그거 맞죠? 공농택 여기까지 나왔네. 그래 5번 볼까? 5 보면 제2종 근생 업무설 이거 XX 그래서 그건 틀린 것이죠. 이때 여기 011 할 때 일이 뭐냐 011 할 때 일은 바로 제2종 5번 치면 제2종 근린생활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5번 제2종 근린생활설 거기다 줄 것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다 줄 것이고 제2종 근린생활설 엄청 많아요. 그거 다 사전승인 대상 아니고 그중 일반 응시험만 사전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설 있잖아요. 마지막에 업무설도 바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공공 업무설하고 일반 업무설로 이렇게 나눠져요.
업무시설하면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만. 그래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일반 업무시설만 사전승인 대상. 그래 마지막에 업무시설 따 줄 것이고 업무시설 중 뭐만 사전승인 대상이다? 일반 업무시설만. 자, 그걸 꼭 봐두십시오. 자, 67번. 이것은 213페이지 있는 건데 건축법상 우리가 건축을 할애할 때 경한 것은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허가받은 거 한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허가를 받게 됐죠. 이때 신고 대상을 법에서 특정시켜 놓고 야 이것만이 신고 대상이다. 이거 아니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213페이지 있는데 신고 대상인 건축과 돼서 해당하지 않는 거. 3번이 틀렸죠. 건축 높이를 몇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늘리는 증축은 증축신고가 끝내는 거야? 3미터. 3미터 초과해버리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증축할 때. 그래서 6m가 아니라 3m를 해야 돼요. 그리고 1번 연면적계 10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 신축도 신고 대상. 이 규모를 벗어나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2번이 잘 나와요. 공장 중에서도 오이공장. 오이공장은 바로 신고 대상이다. 오이공장, 2호 공장, 오이공장 뭐 해도 돼. 그래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계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다. 뭐 공업지라든가 산업단지, 비도시역중 지구단계에서. 그다음에 4번 표준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를 하는 건축물도 신고 대상이에요. 5번 동시권이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대손한다. 그럴 때는 대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근데 3층 이상이다. 연면적은 바로 150인데 3층 이상이다. 그러면 대손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알겠죠? 이 규모 벗어나면 허가 받아야 돼. 그래 3층 미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있다. 대손한다. 그때는 대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68번 이것은 216페이지 있는데 건축가 제한이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 제한 틀린 거. 자 1번에 국토교통부장한테 줄 것이고 2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한테 줄 거예요. 거기다가 제한권자 쓰네. 그네들이 제한권자죠. 그래 아까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총 7명 허가권자였습니다. 이네들 허가권자들 야 너네들 당분간 이런 지역에서 이런 용도의 건축물 허가시켜두면 당분간 그 지역에 국토관리상 필요하고 뭐 국방사 필요하니까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 건축물 당분간 지어서는 안 되니까. 그럴 때 허가권 행사 못하도 제한한 것을 건축가 제한, 허가받은 건축물을 착공 제한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권한권자는 바로 국장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사가 있는데 이 국장은 허가권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니까 허가권자 거 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특별시장은 자기 밑에 있는 구청장 거, 자치구청장 거, 광역시장도 자기 밑에 있는 구청장 거, 도의사는 자기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거를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이걸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돼. 국장은 허가권자 거 다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이 자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이 국장이 이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할 때는 자기가 직권으로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도 제한할 수 있고요. 다른 부서의 장관, 이걸 주무장관 하죠. 주무장관이 제한 요청을 하면 국장한테 하고 장관만이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상 국방부 장관이 뭐 국민경제상 기획재무장 이렇게 환경보전상 환경부 장관이 제한을 요청하면 국장이 제한을 해줄 수 있다. 이때 제한을 하게 되는 국장님은 제한하게 된 지역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 안에 이런 용도는 허가권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건축 용도 그리고 그 사유 그리고 기간을 상세히 정해요. 그래서 제한합니다. 제한 내용을 정할 때는 상세하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허가권자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제한 내용을 이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허가권자가 지자체 발행 공부했다. 공고해서 우리 지원대 알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광도사가 이네들 거 권한을 제한했다면 즉시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제한했습니다라고. 보고받은 국장이 그 제한이 지나치다 이혼되면 야 풀어주라 라고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거. 권고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네들이 이 권한권자의 권한을 제한할 때 제한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 했습니다마는
건축가 제한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기간은 원칙 2년을 하되 1회 하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이 틀렸냐? 5번. 왜 틀렸을까? 3년이 아니라 2년. 2회가 아니라 1회. 2년이 아니라 1년.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70번은 우리 요약집 206페이지부터 209쪽에 있는 것이죠. 자,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를 29가지를 해놓고 있는데 그 연결 어려운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1번이 왜 틀렸냐? 공동택은 건축법상 4개 있죠. 약자가 뭐라 합니까? 아, 연, 다기. 근데 다가 문제가 됐죠.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 그래야 됐죠. 다중이라든가 다가구는 단독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2번. 위락설은 왜 틀렸는가? 마지막에 유흥주점, 카지노업소, 무도학원 이런 것들이 유락설입니다. 3개. 3개가 유락설이고 앞에 안마원은 뭘까요? 그렇죠. 안마원은 제1종 근린생활설이죠. 제1종 근린생활설. 근생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안마시술소, 노련수장 뭘까요? 안마시술소, 노련수장은 제2종 근린생활설이죠. 제2종 근린생활설. 그리고 나머지만 위락설이다. 그 다음에 3번. 치과원 한의원은 뭘까요? 제1종 근린생활설입니다. 그래서 치과원 한의원에다 줄 것이고 제1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치과병원 한방병원만 의료설이죠. 4번은 맞습니다. 제1종 근생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받아면적 30종 미만은 1종이고요. 이상이면 이상부터 500까지 미만은 2종이죠. 5번. 동물원 식물은 뭘까요? 동물원 식물 2개를 묶어가지고 문화 및 집회설이죠. 그 다음에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을 묶어서 그건 뭘까요? 제2종 근린생활 쓰세요.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린생활설. 제2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동물 화장시설, 그리고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거기까지. 그건 뭘까요? 그래, 묘지 관련시설 이렇게 쓰나요?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거기 3개 묶어서 이거 뭐다고요? 묘지 관련시설. 마지막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에다 줄 것이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에 줄 것이고 그것다 장례시설.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 들어갑니다. 70번도 자 용도분류인데요. 바르지 못한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3번, 4번 맞습니다. 5번이 틀렸다 이건데 단란 지점에다 줄 거 봐요. 단란 주점 중 그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 합계 150 제곱미터 미만이다. 조그마한 것이다. 아니면 150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미만이면 뭐라고 하냐? 제2종 근린생활설이라고 그래요. 이상이 뭐라고 하냐? 위락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설 있죠. 다중생활설 뭐냐? 이것도 자 다중생활도 두 가지 나눠지죠. 이 다중생활설 중에서도 그것으로 사용되는 바닥면 잡기가 500 제곱미터 미만이냐 500 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면 제2종 근생
이상이면 숙박설. 예. 그 다음에 오피텔은 체크합니다. 오피텔은 뭐냐? 거기다 쓰세요. 업무시설, 이렇게 업무시설. 그것도 일반 업무설이죠. 일반 업무설. 오피텔은 일반 업무설이죠. 물류터미널은 뭘까?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 그때 써요.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70번에서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유스텔은 뭐냐? 유스텔은 수련시설, 호스텔은 숙박시설, 오피텔은 일반 업무시설. 세 가지를 꼭 비교하세요. 비슷비슷하죠. 어마어마 중요해요. 유스텔, 그 다음에 호스텔, 그 다음에 바로 오피텔. 세 가지. 이거 오피텔은 업무시설, 호스텔은 숙박시설, 그 다음에 유스텔은 수련시설. 다음에는 읽어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4번에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있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온수설이고 아까 위에 물류 터미널 뭐였나요? 창고설이었죠. 아까 위에서. 자, 이런 것들이 헷갈려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71번. 자, 204쪽부터 205쪽에 있는 용도 변경인데요. 건축법령상 서울특별시 있는 그 땅에 건축물이 있다. 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서울특별시 6대 광시에서 용도 변경 함에 있어서는 용도 변경 허가 신고 이런 거 건축물 대장 기재 다 누가 해주냐? 구청장이 해주죠. 구청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시한테 갈 일은 절대 없죠. 이 용도 변경을 해결하려면 9개의 시설과 28개 용도군의 짝짓기 표가 있잖아요.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다. 그리고 거기서는 꼭 합류 나온다 그랬죠.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는 꼭 합류 나오니까 달달달 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건축물이 있다. 이 건축물 신축해가지고 사용하면 사용승이 맞는다.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나서 이 건축물을 소지하고 있는 세종은 특별자치시장이 제주는 특별자치도사가 욕제시와 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그리고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구청장, 자치구청.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신규로 개설해서 등록하죠. 신규 등록. 소유는 누구 거다? 이용 상태는 어떻게 돼 있다? 이용 상태 지금 숙박설이다. 이렇게 이런 거 다 기재하죠. 그래 건축물 대장은 누가 기재 보관하냐? 건축물 대장은 이 5명만이 기재 보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래 이제 이 숙박설을 갑이 건축해서 향하고 있었는데 장사 안 돼서 이걸 수련수로 뭐 변경한다. 아니면 종교수로 변경한다. 아니면 자 아무튼 이런 걸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그래. 그때는 용도를 변경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용도를 변경한다. 그때 용도 변경할 때 과연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신고를 해야 되는가 용도 변경 아니면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할 때는 바로 이 표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그랬죠. 9개의 시설군과 그에 따른 28개 용도군. 그래 이 시설군도 위험성의 정도가 같은 시설들을 추려가지고 묶어놓고 있는데 그 동일한 시설군을 9가지 설정하고 있고 위에 배치되어 있는 상위 시설군수로 위험성의 정도가 높고 하위 시설군수로 위험성 정도가 낮은 것들인데요. 그래서 순서도 꼭 알아야 돼요. 배치되는 순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알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뭐가
분류되어 있느냐? 자동차 관련세 하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 산업등 시설군에는 산, 운창, 공이, 참여장에서 7개가 여기에 분류됐다. 그래, 이 운이 뭐냐? 운수시설, 창은 창고시설, 공장, 유효물 제작물 처리시설, 그 다음에 자원환 순환 관련시설, 묘지관시설, 장례시설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기 통시설군은 전방발. 그 다음에 문화및 집회시설군은 문문종이관. 그 다음에 영판운숙다. 영판운숙 이종중 다중생활사 하나. 그 다음에 교교 언어수야. 그 다음에 근근 일종이종 이종중 다중생활사 올라가서 읽어보시고요. 주주 업무 교군 그동 이렇게 있잖아요. 이 표에 따라서 접목시키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올해 여기서 꼭 합류 나온다고 그랬어요. 올해 나오게 됐어. 근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여백에다 이걸 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접목을 시켜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거 시험지 여백에다 쓸 때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걸 30초 안에 쓸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풀고, 이게 자신 없으면 이거 쓴데 지웠다 어쩌다 해서 한 5분 걸린다. 또 이렇게 마치고 어찌고 어쩌다가 10분 걸렸다. 그러면 찍는 건 나예요. 찍을 때는 1번이 아주 유력하니까 1번에다 찍다 하면 좋겠습니다. 1번. 그때 기분이 정말 나쁘다. 그러면은 4번 찍어도 괜찮고요. 아무튼 찍어가지고 틀린 것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자, 그래야 아무튼 지금까지 여기서 문제가 났는데 4번 출제된 답을 1번에다 3번 배치했어. 3번. 왜? 이걸 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1번 체크해서 맞은가 안 맞은가 판단을 빨리 넘어가라 해서 출제원이 그만큼 생각을 해서 짐을 배치하거든요. 여기는. 근데 출제원도 생각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위촉받아가지고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교수님이 위촉받아서 갔다. 그러면 이거 학생들 공부를 해가지고 왔을 건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1번에다 답을 배치하자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3번은 1번에다 답 배치했고, 그래서 1번 찍으면 유리합니다. 그 말 한 해에 그 다음에 3번을 바꿔버렸어. 출제. 어떻게 알아버렸어요. 출제. 들어버렸는 거. 아무튼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자, 이 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허가받아야 되고,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할 때는 허가받아야 되고, 상위 시설군을 하위 시설군으로 이렇게 냄새가 용도할 때는 신고한다.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할 때는 허가 필요 없다. 신고 필요 없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 지금 이걸로 됐을 건데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서 기재해 세우라고 변경 기재 신청을 해야 한다. 건축물 대장. 이렇게. 이때 변경 신청을 하든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관청은 다 일로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일로 가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허가를 받아갔다 신고 좀 받아갔다 용도명 할 때 그러면 별도로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 기재서라고 신청할 필요 없다. 왜? 허가 내줬던 신고증 내줬던 이네들 자체로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바로 변경 기재에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용도 변경을 다 마쳤는데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리고 용도 변경하면서 대수공사까지 수반됐다 그러면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이 떨어져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수공사 안 했다. 그러면 이 용도 변경을 했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다. 5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사용승인 받는 것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가 대상이라는 것은 위험성이 적은 시설을 위험성이 높은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가 대상 건에 한해서만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 면적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때는 건축사인 설계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사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이 파트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 파트를 이걸 가지고 이제 접목시켜서 정리해 보겠는데 71번 틀린 것 1번 장례시설을 숙박소로 용도한다. 장 있죠? 여기 장례시설을 숙박소로 용도한다. 그러면 뭐예요? 내일 갔으니까 신고. 신고는 누구한테 갔다 하느냐? 서울특별시에 있는 건물이다 보면 특별시한테 갈 일 없고 누구한테 간다? 구청장. 그래서 신고는 구청장.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2번 의료시설을 판매소로 한다. 여기 의료시설. 여기 의료시설 있죠. 의료시설을 판매소로 용도한다. 그럼 올라가죠. 올라갔으면 뭐예요? 허가. 허가를 누구한테 간다? 구청장.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3번 공장을 업무시설. 여기 공장 있죠. 공장을 업무시설로 변경한다.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뭘까? 신고. 신고서는 누구한테 들고 간다? 구청장한테. 그래서 완전히 3번 틀렸죠. 특별시장 X 구청장, 허가 X 신고를 해야 한다.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허가 대상이다. 포인트 잡고 허가 대상일 때에만 그 말이에요. 허가 대상일 때에만 용도 변경하려는 바닷물 잡기가 바로 500점 이상이면 용도 변경 설계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을 준용하여서 건축사 설계해 줘야 된다. 용도 변경 설계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허가 대상. 5번 허가 신고 대상 둘 다 그 말이에요. 허가 대상, 신고 대상에도 둘 다 용도 변경하려는 바닷물 그러니까 100점 이상이고 요 대송공사 수반됐다 그러면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은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생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72번. 자, 이것은 210쪽에 있는 것입니다. 210쪽에 있는데 지하층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지하층은 시험 공부로서 꼭 정리하고 들어갈 내용인데요. 1번 틀렸죠. 지하층의 뜻 기준 왜 틀렸을까? 틀린 부분을 몇 가운데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가중을 지우시고 평균. 가중을 지우시고 평균으로 평균 높이. 그 다음에 또 어디가 틀렸을까? 반자 높이 할 때 반자 주셔. 반자가 아니라 뭐? 층 높이.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렸을까?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세가 안 돼서 꼭 장난쳐요. 시험에서도. 그 세 가지를 잘 받으셔. 3분의 1이 아니라 얼마다고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죠. 이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 기준은 1번 같이 생겼으면 다 지하층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1번의 기준을 아까 수정해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 줘요. 그 다음에 3번 이 건축주가 건물 질 때 지하층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자율의사에 맡긴다. 자율의사 맞습니다. 5번 맞고 6번 5번 4번 다 맞죠. 중요하대요. 자 73번 건축법상 건축물 층수 산정 방화조 안에서의 문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2번은 우리 요약집에도 있지만 그대로 그냥 받으면 돼요. 243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층호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를 재가지고 몇 미터마다 하나 층으로 계산하면 끝이냐? 4미터 중요하고. 2번 건축물 각 부분에 따라 층수가 서로 다르면 그 건축물 중 무엇을 그 건축물 층수 본다? 가장 많은 층수 그것도 떠났다. 맞습니다. 3번과 4번은 231페이지 있는데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해서 지정한 지구가 방화주입니다. 방화주가 딱 정됐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한다. 그때는 건축물의 예벽과 주요 구조물은 무슨 구조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 내화 구조죠. 그래서 방화를 줘요. 방화 구조할 때 방화 구조가 아니라 뭔 구조? 내화 구조. 자, 그래서 틀렸고요. 또 방화주 안에 들어가서 공작물이 뭐 간판을 하나 세우려고 한다. 강고판을 하나 세우려고 한다. 또 3m 이상 공작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려 않는 재료를 주요부에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 갖는 재료를 불연재료라. 불연재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232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이 건축물의 층수가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것들이 승용승강이 있잖아요. 그런 승용승강을 의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이 비상용승강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높이로서 정해요. 높이 몇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을 추가로 설치한가? 31m.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고 요약집에 아까 232페이지 있다고 했잖아요. 비상용 승강기를
두 대 이상 하나의 건물에다 설치하려고 할 때는 딱 서로 인접해서 설치해야 됩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됩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이게 중요해요. 그게 12회 때 한번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74번. 이것은 226조부터 227조에 있는 사항인데요. 건축법령상 건축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안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규제하자는 것이 건축선으로서 이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넓이 몇 미터를 요구합니까? 4미터. 그걸 소요 넓이라 하잖아요. 그래, 이 도로 폭이 4미터이다. 그럼 이걸 소요 넓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소요 넓이 이상이다. 4미터 이상이다. 이런 도로하고 우리가 건물을 짓는 대지가 접하고 있다. 또 옆에 대지가 있다. 또 도로가 있다. 또 옆에 대지가 있다. 그랬을 때 이때 도로 폭이 4m 이상이다.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다 그러면 이 대지 안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인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여기 봐봐.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지문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 대지 하나 지우시고 도로 수정하시고 도로. 그 다음에 2번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 여기 이제 보니까 이 도로는 2m밖에 안 된다. 그리고 대지다. 그랬을 때 이것으로는 이제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자 이렇게 하잖아요.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다. 미달된다. 이런 도로 경우는 소요 넓이 4m를 강제적으로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이 양쪽 대지 소유자에 또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후퇴해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서 이렇게 건축선이 정해지도록 하고 있죠. 이때 중심선에서 얼마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되는가? 소요 넓이가 아까 몇 미터다고? 4m. 소요 넓이의 얼마만큼? 2분의 1. 소요 넓이 2분의 1. 그러면 몇 미터가 들어가요? 2m, 2m. 그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때 이 건축선이 대지 안에 설정되어졌다. 그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이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리고 이 땅이 을덩이 거, 이 땅이 병동이 거라 합시다. 그때 을이 됐든 병이 됐든 자기네 대지 안에 건축선이 거졌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을이 상실을 당할까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어. 근데 이용만 제한받아. 알겠죠? 이용. 이 건축선이 이렇게 커지면 지상에서 지표 위라고 하는데 지표 위에서는 건축물 및 담장을 여기다 축조 건축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건축선을 넘어서 바로 지상에 있다는 지표에 있다는 건축물 및 담장을 건축 축지선 안 되고 지표 아래는 가능하다는 거. 도로 같은 원안을 통하겠어. 이용만 제한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해서 이용하게 될 때 도로면을 기준해서 지상 바로 4.5m 이하의 출입문, 창문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걸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이 거졌다면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5m 이하 이걸 꼭 아셔요. 그래서 1번 대지 하나 주고 도로 수정하시고 2번은 왜 틀렸을까? 4가 아니라 2. 3번은 맞다. 중요하다. 4번은 왜 틀렸을까? 아래가 아니라 위. 아래가 아니라 위. 지표 위 부분의 건축물 담장은 넘어서는 안 되고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된다. 이걸 아주 중요시해서 알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5번 이 5명 지자체장은 지네들 관할하고 있는 도시역이 있다. 도시역에 있는 도로가 있다. 설령 이게 소요 넓이 이상인 도로인 4m 이상짜리에 있다. 여러분이 대지가 이렇게 있다. 대지 있다. 대지 있다. 그때 이 대지 안에 있다.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대지 안에 있다. 거버릴 수 있죠. 이때 도시역에서만 시가정비, 환경정비를 위해서
그렇게 대지안에다가 건축선이다라고 지정고 시험을 써야 했는데 그때 도로 경계선 기준에서 대지안에 후퇴할 수 있는 최대는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걸 수 있다? 4미터. 그때 건축선이 이렇게 대지안에 거졌을 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한다? 포함한다. 그래, 거기까지 알았어요. 그래, 5번은 6m가 아니라 4m다. 자, 75번은 쉬었다 하죠.